다른 원장님 가운데서 이와 좀 공감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예, 뭐 저도 이제 주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를 한다는 얘기는 몸속에 이제 습과 열을 조장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받으면 이제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내부의 장기도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건조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몸속에 발현이 돼가지고 피부 외부 장기나 더군다나 이렇게 뚱뚱하시거나 체형이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덜 그런데 저처럼 마르고 좀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건조감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죠. 그게 인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냐는 이제 체질적 차이와 그다음에 어떤 병적인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노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건조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한약적으로 봤을 때 양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몸속에서는 진액대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는 이제 음허라 그래서 음양허가 같이 될 경우에는 이제 몸의 기운도 떨어지면서 진액이 부족하게 되니까 앞서 김태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이제 수분 대사가 부족할 수 있는 거고 진액이 부족해지는 그 어떤 음허 상태가 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단순히 수분만 보충한다고 해서 그게 커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은 맥락으로서 이게 노화가 되면 음허가 많이 생기는데 뒤집어서 젊은 분들도 안 좋은 생활 습관, 이제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되게 많죠.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사 습관도 좀 잘 못 지킨다든지, 뭐 앞서 말한 뭐 이제 음주나 또 이제 흡연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 노화가 빨리 오면은 이런 진액 부족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적절한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인체가 노화되는 걸 방지하는 것 자체가 수분 대사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증상을 얘기도 했지만 이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 이제 건조하니까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건 아마 피부일 겁니다. 물론 피부는 아마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실 테니까 제가 이제 많이 보는 분야 중에서 이 호흡기 계통에 특히 이제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조성 비염이라고 하는 거가 코점막이 건조해서 생기는 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뭐 아나운서 분들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목소리를 많이 쓰게 되면 목이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목이 건조해진다는 것과 코가 건조해지는 이 두 가지는 사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열과 화에 의해서 조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소리 많이 쓴다는 얘기는 목의 이 성대가 열받아서 사실은 건조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건 뒤집어서 열을 안 받게 만드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목의 건조증이 개선될 수 있을 거고 성대의 어떤 손상을 막아줄 수 있듯이 코도 마찬가지로 코 자체에 어떤 열이 조장되는 형태가 생기니까 건조성 비염이 생기고 코가 따갑고 아프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이 건조하든 코가 건조하든 이런 어떤 일예를 봤었을 때 이게 단순히 수분 섭취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열을 꺼줄 수 있는 상태. 특히 이제 제가 보면은 저도 사실은 목소리를 쓰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일 뿐더러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만 조금만 목소리를 쓰면 이제 목이 금방 가라앉고 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이제 저희가 허열이 위로 많이 뜨거나 아니면 이제 상열 하한 형태의 그 어떤 체질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한테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얘기했지만 어떤 치료적인 방향을 정할 때는 단순히 수분 섭취 외에는 그러니까 수분 섭취보다는 이런 상열 하한을 어떤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맞춤 처방이나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이런 단순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건조증을 가장 많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피부 질환이고 이제 피부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 건조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음식과 생활 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좀 하시고 이제 많은 열을 조장하는 그런 음식을 최대한 섭취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습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체내에서 습하는 걸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그 도움을 받는 거가 되는데 그게 단순히 보습제를 많이 바른다고 해서 이제 피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는 원래 우리가 자체가 이제 피부 호흡도 하게 되고 아까 각질층 말씀을 하셨는데 각질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될 이유는 호흡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걸 억지로 탈락을 시킬 경우에는 그 피부 호흡 자체가 방해가 되면 피부가 그거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부 호흡을 잘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제 적절하게 샤워도 좀 잘 해주면서 너무나 많이 할 경우에 또 이제 탈락이 많이 되겠지만 샤워도 그렇죠. 잘 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서 지속적으로 뭐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한선 배출, 땀 배출을 좀 잘 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요. 제가 많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 뭐 피부가 단순히 보습만이 필요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아토피나 건성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성질을 해주면 상당히 또 가려워서 못 참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낼 정도 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따뜻한 수증기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수분기를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생활 습관을 많이 하시는 거가 아마 피부에 보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스스로의 방법,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네. 뭐 커피를 드시고 하면 되게 잠도 못 자고 이제 힘드시겠죠. 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되는 이제 뭐 차나 음식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두통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차는 이제 감국차 또는 국화차라고 하는 아마 이런 차 종류일 겁니다. 이 국화차는 이분이 호소하시는 두통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제 눈 충혈에도 이제 개선이 좀 되고, 그다음에 불면증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신경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한테는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아마 첫 번째 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추차, 뭐 많이 흔하게 언급되는 그런 차 종류의 하나죠. 더구나 이 대조라고 하는 거는 한약에서 보양제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보약 중에 하나로서 사실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같이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원기가 많이 떨어진 분들한테 생기는 두통에는 어떤 그 근긴장도 많이 좀 완화시켜주고 기력도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유드릴 수 있는 그런 차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로 생강차. 생강차는 보통 우리가 뭐 몸살기가 있거나 감기가 있었을 경우에 두통에도 이제 쓸 수 있겠지만 또 생강이라는 것 자체가 위장관을 많이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어떤 약재의 분류이기 때문에 근긴장성 두통의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두통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어떤 특성을 띈다면 생강차를 곁들이시는 것도 아마 두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차 외에도 제가 한 3-4가지 종류의 어떤 음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팥이라고 하는 음식이 우리가 보통 이뇨작용을 하기도 하고 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위쪽에 열이 좀 생겨서 나타나는 어떤 두통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긴장성 두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성질이 되게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분들이나 좀 기력이 많이 약한 분들 이분한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체형이라면은 두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랑 상담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뭐 많이 알고 계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도 많이 도움시키고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뇌혈류에 문제로 생기는 어떤 두통이라든지 그런 재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은행이라는 게 독도 좀 있죠. 뭐 페놀이라든지 은행산 같은 어떤 독 때문에 많이 복용할 경우에는 좀 이제 신중을 가해서 이 또한 전문가랑 상의하에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계피 요즘에 많이 알고 있죠. 시나몬 차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계피는 신경 안정을 그러니까 신경이 어떤 예민한 분들이나 신경 안정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근긴장성 두통이나 아니면 혈관성 두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 계피는 뭐 성질이 되게 따뜻하니까 몸이 되게 열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좀 어느 정도 꾸준히 드셔도 큰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감안하에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도 성질이 되게 냉하지만 위로 열이 많이 떠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니까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두통의 효과는 있지만 소화기가 되게 약한 분들이라든지 몸이 찬 분들한테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나 이렇게 네. 약재들이 크게 두통이 도움이 될 수 맞아요.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통이 좀 완화될 수 있는 혈자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두통도 두통이지만 이분은 아마 이제 스트레스와 어떤 화의 양상도 같이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스트레스와 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혈자리는요. 우리가 양 젖꼭지 안쪽에 있는 꼭지 안쪽에 있는 이 전중혈이라는 혈자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흉골이라고 하는 가운데 가슴뼈의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보통 스트레스나 화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여기 누르면 상당히 압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화병의 진단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이 전중혈을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서 호흡을 복식호흡이나 흉식호흡을 크게 할 경우에는 어떤 화나 스트레스를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혈자리니까 이분한테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심치료 혈자리 나왔지만 이제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이 손가락 마디에 있는 혈자리나 사실 똑같은 위치에 발가락 마디에 있는 태충이라는 혈자리도 침치료의 혈자리이긴 하지만 지압을 할 경우에도 두통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더욱더 권장해드리는 지압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부에 있는 혈자리 중에 그 귀의 양쪽 라인과 그다음에 코의 정중앙이 만나서 이제 위치하는 머리에 가장 정수리 있는 부위 백회라는 혈자리는 침치료도 그렇고 지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두통에 더군다나 어떠한 재반 두통에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 부위를 꼭 눌러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같이 이제 안경을 쓰신 분들한테도 해당되지만 눈 외측에 움푹 펴 있는 와 부위가 있는데 이 혈자리가 이제 태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이 태양 혈자리와 백회 혈자리를 같이 지압을 해주면 실제 어떠한 형태의 두통이라도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리에 있는 혈자리 중에 족삼리라는 혈자리도 있는데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의 자리에도 지압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 그 외에 뭐 등 쪽에 있는 혈자리, 뭐 폐수나 간수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두통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생활관리법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 두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와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기질적인 어떤 원인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지만 스트레스와 화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수면 자체가 안 되신 분들, 불면증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바뀐 분들한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일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거라 그다음에 어떤 형태든 간에 늦게 주무시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불면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해가지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 자체가 두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생활 패턴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사 염창석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꿀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와 코질환, 감기와 비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감기에 걸리면 뭐 보통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를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감기라는 이 질환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진 질환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감기라 하면 우리가 오한, 발열, 두통, 신통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콧물이 생기는 뭐 청체, 황체, 그리고 코가 막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한, 발열, 그다음에 뭐 두통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거의 전통에서 보면은 한의학적인 이제 표증 그리고 뭐 비색, 청체, 황체 이런 것들은 이제 반표발리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병의 진행이 좀 더 표증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제 이런 언급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사실 감기라는 이런 어떤 질환명이나 이런 병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병명 코드에서는 이제 급성 비인두형 또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과거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전통 서적에서 보면은 이제 상풍증 또는 상한증 또는 이제 뭐 풍한감모 이런 형태로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풍에 노출되었다 또는 이제 한증에 노출되었다, 이제 풍한에 노출돼서 감기에 걸렸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되게 많다고 해서 사실은 이 감기라는 것 자체가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는 많은 한의사분들께서 이제 맞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을 다 소개드리기는 애매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쌍화탕, 뭐 쌍태탕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원래 흔한 처방으로서 이제 알려진 처방을 좀 소개를 드리면 감기의 대표적인 처방은 이제 뭐 삼소음, 두미광활탕, 인삼패독산, 그리고 뭐 갈근탕, 행소탕, 금수육근전, 은교산 이런 처방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처방들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는 사실 뭐 열이 많이 나면 은교산을 쓰고 기침이 많이 하면 금수육근전을 쓰고 이런 패턴은 있지만 체질과 어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감기를 하더라도 어떤 환자분은 되게 가볍게 나타나고 어떤 환자분은 사실 감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고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원장님들의 진료하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감기가 생겼었을 경우에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부터 보면 이 사실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어떤 면역학적 반응이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독감 예방 접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 접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이 이제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이제 다 많이 관심을 갖긴 하지만 사실 또 독감과 감기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감기에 노출되시는 분도 많고 어떠한 분들은 그런 예방 접종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감기 없이 넘어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의 폐나 호흡기 자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강하지 못하냐의 어떤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적 문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과거 우리 황제내경에 보면은 정기, 존내, 사, 불가간 그다음에 사지, 소주, 기기, 필어라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정기, 즉 면역력이 많이 내 몸속에 튼튼하게 있으면은 사기, 나쁜 기운이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없고 그다음에 나쁜 기운, 사 기운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정기는 반드시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면역력이 튼튼하고 정기운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기 같은 어떤 외관병의 가벼운 경우는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감기에 잘 노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 좋은 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그 면역력이 반드시 약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소개드린 것처럼 뭐 진해고, 경옥고 또는 뭐 쌍화탕, 부패탕 이런 처방들은 결국 면역력을 올려주는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려주는 좋은 처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기와 더불어서는 꼭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염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감기와 결국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내가 자주 노출될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비염 환자들이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호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비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코 색깔보다 많은 경우에 이제 점막 색깔이 창백해진다든지 아니면 축농증이나 중이염, 기타 천식 같은 경로서 합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질환은 꼭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치료와 예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비염에 대해서 저희가 한의학적인 치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비염 자체는 어떤 대증적인 치료로만 봤을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과시해가지고 몸을 전체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한의학적인 처방과 더불어서 코 자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 치료. 그래서 이제 코에다가 뭐 면봉을 넣어가지고 매체 치료라든지 비강 사열이라든지 아니면 코 추나 치료라든지 기타 침구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서 잘 치료할 경우라면 이 비염이나 어떤 코 질환 같은 이런 질환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훨씬 더 우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환절기 때 비염과 감기 같은 걸 잘 극복하셔가지고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강의사 염청섭 원장이었습니다.